안녕하세요, 비크모험입니다. 얼마 전 더 샌드박스 공식 카페에서 워너뮤직 그룹 게임제 이벤트가 시작됐죠. 게임제 이벤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벤트 기간 안에 복스 에딧과 게임 메이커를 이용해서 음악을 주제로 한 게임을 완성시킨 후 마지막에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면 참여가 완료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상금도 있습니다. 1위는 12,000샌드, 4위부터 10위는 1,000샌드의 상금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유튜브에 게임 메이커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교육 영상이 적으실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께서는 게임제 이벤트 진입하기가 많이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게임 메이커 진입 장벽을 덜어드리기 위해 역기획서 형식으로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역기획서란 이미 구현된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계획으로 이 결과물이 나왔을까 라는 생각으로 분석하고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오픈된 맵 또는 게임 메이커에 등록된 앱들 중에 많이 쓰이는 로직을 파헤치고 설명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주 2회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초보자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게임 메이커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알아볼 로직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맵은 플레이보이 맵이고요. 지금부터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정문 앞에 이렇게 토끼가 있습니다. 이 토끼 위에 보시면 느낌표가 보이시죠? 느낌표 효과를 꼭 기억해 주세요. 토끼 NPC한테 2키를 눌러서 말을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퀘스트를 받고 나면 오른쪽에 보시면 토끼 NPC가 미션을 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션 내용을 보면 3개의 수집품들을 모아달라는 퀘스트가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게임 메이커에선 수집품을 컬렉터블이라고 하고요. 앞으로 수집품은 컬렉터블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곳곳에 관여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그 관여 표시는 컬렉터블이 있는 위치이고요. 이런 효과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을 돌아다니면서 컬렉터블을 모아서 수집을 해주시면 이렇게 미션이 완료가 됩니다. 로직의 과정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제가 2키를 눌러서 토끼 NPC를 반응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 2, 3번을 보시면 토끼 NPC는 스피커라는 센서를 통해서 저의 2키 신호를 받고 중간 센서인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라는 센서에게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 5번을 보시면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라는 중간 센서가 토끼 NPC의 신호를 받고 본 퀘스트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자, 6, 7번을 보시면 본 퀘스트는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라는 중간 센서의 신호를 받고 저에게 퀘스트를 오픈하게 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토끼 NPC 위에 있던 느낌표 표시랑 컬렉터블 위에 표시된 관여 표시까지 제가 로직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메이커에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린 화면과 똑같이 나오실 텐데, 기본적인 조작키 작동 영상들은 유튜브에 많으니까 많이 활용되는 기능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페인트 모양이 있죠. 이 페인트 모양은 반복적으로 설치해야 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고요. 단축키는 U입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십자가 화살표가 보이시죠? 에셋들의 위치를 수정시키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I예요. 자, O를 눌러보시면 에셋의 회전을 담당하는 기능이고요. 그 아래 클릭 모양을 보시면 에셋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축키는 P예요.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카테고리는 사용할 수 있는 에셋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검색을 통해서 에셋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카테고리를 보시면 수정시킬 수 있는 트랜스폼이라는 기능도 있고요. 내려보시면 제일 중요한 로직들을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에딧 로직을 통해서 들어가서 로직을 넣어주시면 돼요. 맨 위에 보시면 제일 중요한 저장이 있고요. 컨트롤 S를 통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는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앞에 방향의 화살표 표시는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 룰스는 퀘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옵션이 있는데 옵션 기능은 나중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카테고리에 대해 설명을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로직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에셋들이 모여있는 카테고리라고 얘기를 했죠. 검색창에 멜이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NPC입니다. 찾으신 다음에 드래그를 통해서 원하시는 번호에 놔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8번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그리고 저처럼
8번을 누르신 다음에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생성이 되죠. 그리고 P를 눌러서 SS 클릭을 해주시면 오른쪽 카테고리가 열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SS이 뒤로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단축키 5를 눌러서 SS를 회전시켜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초록 색깔을 누르신 다음에 Shift를 눌러주시고 회전을 시키면 45도 각도로 회전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트랜스폼도 Y축이 계속 변경이 되죠. 저를 바라보게끔 NPC를 배치해 주시고요. 다시 P를 눌러서 아바타 NPC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카테고리가 뜨겠죠. 이 아래쪽을 눌러서 Edit Logic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위쪽에 있는 거는 Behavior라고 행동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dd Component라고 있는데, 이거는 행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Behavior는 None으로 바꿔주시고요. 컴포넌트는 X 표시를 눌러서 지워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로직을 만들어 볼 텐데, 지금 토끼에 NPC가 없어서 멜이라는 NPC를 대체를 했고요. 과정은 2, 3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Add Component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여기서 이 키를 받을 수 있는 센서 역할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센서 역할을 하는 거는 스피커라는 기능이고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시면 컴포넌트 아래에 스피커가 보이시고 텍스트 투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이거는 이 NPC가 신호를 받으면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제가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한테 이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헬로우라는 텍스트가 보이시죠? 이 기능을 하는 역할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기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컨디션이라고 있고, 옆에 보시면 wait for message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범위적인 기능을 하는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라는 신호를 기다리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두 번째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메시지 required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신호를 받을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interact라고 있죠. 이 interact는 저의 이 키를 받을 수 있는 센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단축 언어인 거죠. interact는 단축 언어입니다. 그래서 interact라는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기능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바타에게 이 키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의 이 키를 받고 헬로우라는 텍스트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신호를 엉뚱한 신호를 한번 넣어 볼게요. 1이라는 신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탭을 눌러서 얘한테 이 키를 누르게 되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랙트는 저의 이 키를 받을 수 있는 단축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Look at Player라고 있죠. 이거는 저를 바라볼 것이냐 바라보지 않을 것이냐 라는 기능이고요. 초록불이 들어오면 저를 바라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기능은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받는 메시지가 있다면 보내는 메시지도 있겠죠. 왜냐하면 센서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맨 밑에 보시면 Message when spoken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보내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start1이라는 신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토끼 역할의 NPC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4, 5번 과정을 시작을 해볼 텐데, 4, 5번 과정은 제가 중간 센서라고 말씀드렸죠. 에셋 검색을 통해서 SW만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넘패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넘패드는 로직을 구성할 때 많이 쓰는 에셋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이 드래그를 해서 원하는 단축키 번호에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넘패드를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P를 눌러서 오른쪽 카테고리를 열리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똑같이 Edit Logic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무 기능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4, 5번에 해당되는 중간 센서를 만들어 볼 텐데, 센서 역할을 하는 게 다양하게 있지만 대표적으로 컴포넌트에 있는 스피커라는 기능이 있고 비헤이비어에 있는 메시지 브로드캐스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기능이 센서로 많이 활용을 해요. 그래서 중간 센서를 만들 때 메시지 브로드캐스트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센서에다가 메시지 브로드캐스트를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비지블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 에셋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제가 기능을 꺼보고 탭을 눌러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안 보이시죠? 리모컨 모양이. 그래서 에셋을 보여지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메시지로 샌드라고 있죠? 이거는 보내는 메시지예요. 얘가 감지를 하면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아까 NPC를 만들었잖아요. 그 NPC가 보내는 신호가 스타트 1이었습니다. 그래서 Wave for Broadcast라고 있죠.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주신 다음에 받는 메시지에다가 스타트 1을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NPC한테 부여한 스타트 1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스타트 1이라는 신호를 받으면 메시지 브로드캐스터는 작동이 됩니다. 하지만 작동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내는 신호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아까 메시지로 샌드 보이시죠? 여기다가 스타트 2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스타트 1이라는 신호를 받아서 활성화가 되면 스타트 2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자, 중간 센서도 금방 만들게 됐죠. 자, 다음으로 6, 7번에 해당되는 과정을 설명해 볼 텐데 맨 위에 보시면 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스를 클릭을 해주세요. 퀘스트를 구성할 수 있는 기능인데 여기에 퀘스트를 활성화를 시켜주세요. 초록볼을 눌러서. 그리고 add 퀘스트를 눌러줍니다. 지금부터 퀘스트를 만들어 볼 텐데 맨 위에 있는 거는 퀘스트 제목이고요. 이 퀘스트 제목을 퀘스트 1이라고 입력을 해 볼게요. 그래서 퀘스트 1이라는 제목이 만들어졌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퀘스트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여기다가 3개의 수집품을 찾아달라는 내용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만들어줬고요. 1번을 보시면 언락 퀘스트라고 있는데 이거는 오토 언락이 있고 requires message라고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자동으로 퀘스트가 오픈될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특정 메시지를 받고 퀘스트가 열릴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 여기선 자동으로 열리게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런치 퀘스트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바타를 통해서 퀘스트를 받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requires message를 통해서 특정 신호를 받은 다음에 퀘스트가 열리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requires message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받을 메시지는 무엇이냐 라고 나와 있죠. 이거는 저희가 중간 센서를 보내는 메시지를 스타트 2라고 기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다가 스타트 2라고 기입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퀘스트 타입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는 개수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에셋이 죽은 횟수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시간 제한이고, 네 번째는 어떠한 특정 메시지를 받을 거냐라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어서 컬렉터블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가 있으실 텐데 태그는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태그 에셋들을 주어야지만 카운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money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money라는 태그가 들어있는 에셋을 주어야지만 카운팅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amount라고 있는데 이거는 총 개수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3개의 컬렉터블을 주었죠. 그래서 숫자 3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퀘스트 성공 여부인데요. 이건 자동으로 할 거냐 아니면은 특정한 메시지를 받을 거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여기서는 자동으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번은 퀘스트가 완료된 다음에 어떠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냐 라는 기능인데 여기는 저희가 두 번째 미션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퀘스트가 전부 완성이 됐고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지금까지의 로직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NPC한테 E키를 눌러서 말을 걸어주면 퀘스트가 실행이 되시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로직이 작동된다는 것이겠죠. 지금부터는 미션에 필요한 컬렉터블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탭을 눌러서 돌아와서 저는 아까 money라고 했기 때문에 돈 모양이 있는 에셋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P를 눌러서 다시 로직에 들어왔고요. 기본 세팅은 되어 있지 않아서 여기다가 행동만 부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주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 주려면
컴포넌트를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컬렉터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컬렉터블을 클릭을 해줘서 기능을 부여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컬렉터블은 에셋들을 주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지죠. 하지만 여기서 퀘스트를 진행을 해보면, 자, 오른쪽을 잘 봐주세요. 퀘스트가 활성화되고 3개의 에셋들을 모아줘야 하는데 제가 돈을 먹었다고 해서 카운팅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카운팅이 되지 않냐면,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컬렉티드 오브젝트를 머니라고 태그를 해놨죠. 그래서 머니라는 태그가 달려있는 에셋들을 주어야지만 카운팅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태그를 어떻게 설정을 해줘야 하냐면, 다시 P를 눌러서 돈 모양의 에셋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맨 밑으로 내려보시면 태그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설정한 머니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퀘스트가 실행이 됐죠. 머니라는 태그를 단 에셋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카운팅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듯 태그는 이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에셋의 이름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태그입니다. 태그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2개의 동전들은 머니라는 태그를 달아주지 않았죠. 그래서 머니라는 태그를 달아주시면 되는데, 태그가 안 달린 에셋들을 드래그해서 딜리트를 눌러 한 번에 지워주고요. 태그를 단 에셋을 클릭 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빠르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 퀘스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죠. 동전 3개를 먹고 퀘스트가 완료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서 보신 로직들은 다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쉬우니까 아바타 위에 느낌표 표시랑 컬렉터블의 관여 표시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탭을 눌러서 화면에 들어와 주시고요. NPC를 눌러줍니다. NPC를 눌러서 로직에 들어와 주시면 다시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인디케이터라고 있습니다. 이 인디케이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인디케이터의 기능이 보이실 텐데, 이 인디케이터는 퀘스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링크 퀘스트 아이디라고 보이시죠? 그 옆에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아까 앞서 설정한 퀘스트가 보이실 겁니다. 제가 퀘스트 1이라고 제목을 지었죠. 해당되는 퀘스트를 클릭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얘는 퀘스트 1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디케이터는 퀘스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드린 거예요. 이제 밑에 보시면 초록 색깔이 보이실 거예요. 이 초록 색깔에 기버라고 있습니다. 이 기버는 아까 보시는 아바타의 느낌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버에 기능을 안 넣으면 느낌표가 안 보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기버 옆에 퀘스트 1을 기입을 해볼게요. 확인을 해보면, 자, 이렇게 느낌표 표시가 뜨죠. 그래서 기버는 플레이어가 쉽게 퀘스트 위치를 알아볼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느낌표 표시를 넣어놨죠. 그리고 에셋의 관여 표시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 관여 표시도 다시 Add 컴포넌트를 클릭을 해서 인디케이터 기능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링크 퀘스트 아이디도 퀘스트 1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브젝티브라고 있어요. 이거를 클릭을 해서 퀘스트 1의 기능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자, 퀘스트를 받고 이렇게 관여 표시가 보이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머지 2개는 관여 표시가 안 뜨고 있죠. 그 이유는 제가 설정을 안 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디케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에셋들을 지워주시고, 인디케이터가 들어간 에셋을 클릭 후 컨트롤 D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벽한 퀘스트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자, 퀘스트가 뜨죠. 그리고 관여 표시도 떴고 아까 느낌표 표시도 떴고, 그래서 이 에셋 3개를 먹어주시면 퀘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퀘스트 로직을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활용도가 높은 더 쓸만한 로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